20장 카보닐 케미스트리에 대한 서론인데요. 19장에서는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죠? CO 이중결합에 OH를 가지고 있는 카르복실 애시드를 다뤘고요. 이번에는 CO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서 알데하이드나 키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것을 다루기 전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오가노메탈릭 리에이전트와 다음에 산화환원을 다룰 건데요. 여기서 산화환원 반응은 카르보닐 화합물 CO를 산화시키든지 환원시키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유기금속 시약이라는 것은 오가노메탈릭이라는 것은 유기라는 것은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탄소와 금속, 특히 마그네슘, 리튬, 그죠? 이와 같은 금속과 탄소가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보닐 케미스트리에서 일반적인 카보닐 컴파운드에 대한 성질과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화 상태와 리덕션의 전반적인 프리뷰를 보고요. 다음에 알데하이드와 키톤을 리덕션을 하면은 CO 이중결합이 각각의 수소가 들어감으로 해서 알코올로 되겠죠.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와 키톤이 리덕션 되면 알코올이 되는 반응에서 스테레오케미스트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스테레오케미스트리가 들어가는 즉 카르보닐기가 알코올로 치환될 때에 이 카르보닐 탄소가 카이랄 센터로 되어서 에난티오머리 퓨어한 컴파운드가 생길 때에 에난티오 셀렉티비티 R과 S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카르복실 애시드를 리덕션 했을 때 카르복실 애시드와 그 유도체에 대한 리덕션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유기금속 리에이전트, 여기서부터는 탄소가 뉴클레오파일로 들어가는 반응들을 주로 많이 다룰 겁니다. 다음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 탄소가 뉴클레오파일로 들어가는 반응에 이 시약 중에 유명한 시약인 그리나드 리에이전트죠. 그리나드 리에이전트 탄소와 마그네슘 할라이드 대부분이 브로마이드가 있는 이와 같은 그리나드 리에이전트가 마이너스 뉴클레오파일이 카르보닐 카본에 뉴클레오파일로 어디션 할 때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카르보닐 화합물의 주로 CO 이중결합을 이루고 있는 알데하이드와 키톤을 다룰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카보닐 그룹은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살펴보는 것처럼 탄소와 수소로만 결합되어 있는, 즉 이 탄소에 그죠? 카르보닐에 알킬과 즉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고, 그죠? 또는 여기서 키톤은 둘 다 탄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죠. 이와 같이 수소를 포함하고 있으면 알데하이드, 양쪽 다 탄소로 되어 있으면 키톤 화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 한쪽에는 R그룹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일렉트로 네가티브 어텀, 즉 산소, 할라이드, 질소가 결합되어 있는 것에 따라가서 이름이 카르복시 애시드, 애시드 클로라이드, 에스터, 안하이드라이드로 우리가 작용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각마다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알킬이나 수소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쪽에 있는 카르보닐에 탄소보다도 전기염성도가 큰 원자로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들입니다. 따라서 전기염성도가 같이 떠 있는 화합물인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리빙 그룹이 있느냐 없느냐인데요. 지금 우리가 알데하이드 여기서 지금 카르보닐에서 지금 이쪽에서 탄소보다 전기염성도가 동일한 거, H나 그죠? 알데하이드나 키톤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리빙 그룹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카르보닐에서 치환되어 있는 원소 X가 탄소보다도 전기염성도가 크다고 하면은 델타 마이너스 특징으로서 이것이 이탈기로 리빙 그룹으로 역할을 합니다.
카보닐 탄소는 sp2 원성으로 되어 있어서 평면 삼각형의 120도 결합각으로 이루어져 있고 CO 이중결합에서 이중결합은 이 각 평면에서 90도의 형태의 90도 각도로 오비탈의 sp2 혼성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p 오비탈의 측면 겹침에 의해서 파이 결합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결합의 CO 이중결합과 CC 이중결합은 매우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지금 CO 이중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큰 일렉트론 네거티브한 옥시전 아톰이 결합되어 있는 CO 이중결합은 그죠? 폴라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아래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탄소 쪽에서는 플러스 캐릭터와 산소 쪽에서는 마이너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공명 구조가 가능합니다. 물론 오른쪽은 차지가 전하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 컨트리뷰트이지만 이것의 혼합체인 하이브리드 구조를 보면은 탄소가 부분적인 델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고 산소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인 델타 마이너스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르보닐 화합물은 폴라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자, 카보닐 컴파운드에서 일반적인 반응에서는 지금 CO 이중결합에서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고 탄소가 델타 플러스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일렉트로필릭한 원소는 탄소이고요. 뉴클레오파일은 이쪽 탄소를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탄소는 sp2 혼성궤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반응 중에 여기가 구분하고 있는데요. 알데하이드와 키톤은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서 어디션 반응이 일어나고요. 아래 반응처럼 첨가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리빙 그룹을 가지고 있는 카르보닐에서 G로 되는 산소 할라이드, 산소, 아민, 즉 탄소보다도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카르보닐 화합물은 뉴클레오파일과 반응하면은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치환 반응. 이게 가장 두 가지 카르보닐 화합물의 특징입니다. 구분되는 특징. 알데하이드와 키톤은 뉴클레오필릭 어디션 반응이, 카르복실 애시드 클로라이드, 에스터 아마이드는 뉴클레오필릭 서브스티튜션 리액션, 친핵성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알데하이드와 키톤에서 그러면은 뉴클레오필릭 어디션 반응 같은 경우에는 투 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뉴클레오파일이 전자가 풍부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파일이 카르보닐 CO 이중결합에서 전자가 부족한 탄소 쪽으로 전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탄소에 뉴클레오파일이 결합하면은 탄소는 총 5개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므로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탄소, 산소의 이중결합의 파이 전자가 산소 쪽으로 모두 다 이동하면서 탄소는 결합이 각각 4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죠? 산소는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옥시전 마이너스 이온이 됩니다. 왼쪽의 반응에서 뉴클레오파일이 마이너스, 알데하이드가 전하가 0이니까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의 전체 전하도 마이너스 1, 전하 변화는 없죠. 그런데 카르보닐 카본은 C가 원래는 sp2 혼성에서 뉴클레오파일이 들어옴으로 해서 탄소는 sp3 혼성으로 변화가 되고요. 산소의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던 것은 프로톤과 반응하여 OH기로 됩니다. 즉 알코올로 됩니다. 그래서 뉴클레오파일이 첨가된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반응에서는 파이 결합이 하나가 끊어지고 새로운 시그마 결합 2개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멘트 H와 뉴클레오파일이 파이 결합을 중심으로 해서는 첨가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알데하이드와 키톤 중에서 알데하이드가 보다 더 반응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스테릭 힌드런스를 보면 R과 H 사이즈가 작은 것이 있는 알데하이드가 사이즈가 큰 2개의 R이 있는 키톤보다는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는데 방해를 적게 받겠죠. 그죠? 입체 장애가 덜하고요.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알킬 그룹이 일렉트론 도너입니다. 전자를 주는 것이 한 개인데 키톤은 전자를 주는 작용기가 치환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전자를 카르보닐 탄소에 전자를 두 개가 줌으로 해서 델타 플러스 캐릭터가 좀 상쇄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안정화됩니다. 알킬 그룹이 전자를 줌으로 인해서 카르보닐 탄소에 전자가 부족한 것을 보충함으로 해서 안정화되는데, 그것에 반해서 알데하이드는 전자를 주는 치환기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데하이드가 키톤보다도 스테릭 특징이나 일렉트로닉 관점에서도 알데하이드가 반응성이 훨씬 좋다. 다음에 카르보닐에서 G는 탄소보다도 전기염성도가 큰 산소, 할라이드, 질소로 되어 있는 화합물이죠. 이와 같은 반응일 경우에는 이 G가 무엇으로 작용하는 리빙 그룹으로 해서 이탈됩니다. 이탈되어서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데 동일하게끔 뉴클레오파일이 카르보닐 카본을 공격하고요. 옥시전이 O-로 되었다가 여기서 프로톤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산소에 있는 풍부한 전자가 다시 CO 이중결합을 형성함으로 인해서 G를 이탈시킵니다. 떨어뜨리면서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반응을 뉴클레오필릭 아실 서브스티튜션 리액션, 친핵성 아실 치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2스텝으로 일어나고요. 중간체는 생성되어 있는 첫 번째 스텝의 중간체 형태는 sp3의 O- 형태의 알데하이드와 키톤과는 동일한데, G는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치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빙 그룹 어빌리티를 보면 아실클로라이드 Cl- 쉽게 잘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아실클로라이드 치환 반응이 가장 좋고요. 아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CN 결합이 끊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NH2-이므로 NH2-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아주 스트롱한 베이스로 불안정합니다. 그죠? 무어에 비해서 클로라이드나 옥시전 마이너스에 비해서, 그죠? 여기서는 전기염성도가 클로라이드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를 안정화시키는 경향성이 질소보다는 훨씬 좋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클로라이드가 불리빙 그룹이고 질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리빙 그룹의 능력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치환 반응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실클로라이드, 에스터, 카르복시애시드, 아마이드 순으로 얘네들이 먼저 나왔던 이 아실클로라이드가 치환 반응에서 반응성이 아주 좋고요. 아마이드는 치환 반응에서 아주 반응성이 낮다 라고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뉴클레오필릭 첨가 반응과 뉴클레오필릭 아실 치환 반응의 첫 번째 단계는 동일합니다. 뉴클레오필릭 어택을 하는데 전자가 부족한 카르보닐 탄소에 어디션 어택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보면은 이 조금 전에 치환 반응과 어디션 반응의 차이는, 여기서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는 뉴클레오파일에 들어가서 중간체가 생성되고 CO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에서 마이너스 전자가 다시 이중결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치환기 중에 무엇인가 하나든지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특히 알데하이드가 H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H- 떨어져 나가면 H-는 굴리빙 그룹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디션 반응이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카르보닐 화합물에서 산화되는 것은 탄소 Z 결합이 증가하죠. 특히 탄소 산소 결합 차수가 증가하고요. 반응은 탄소 G 결합 차수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코올에서 탄소 산소 결합이 한 개가 있었는데 탄소 산소 결합이 두 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산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산화가 되면 H 대신에 R 대신에 다시 여기 있는 같은 경우는 카르복시 애시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와 같이 카르복 애시드 되는 것이 산화고요. 반대인 경우는 리덕션입니다. 자, 세계의 가장 중요한 유용한 산화와 환원 반응인데 카르보닐 화합물에서 여러분 보시면 알데하이드나 키톤이 리덕션 H 이 박스 친 이 H는 리덕션입니다. 수소가 들어가면 알코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르복시 애시드 유도체 Z로 들어가 있는 치환대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G가 H로 치환되면 알데하이드나 또는 한 번 더 되어서 알코올까지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가 여기서는 산화되는 겁니다. 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입니다. 즉 H가 탄소 H기랍이 탄소 산소기랍으로 변하는 알데하이드가 카르복실 애시드로 되는 산화 반응,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알데하이드와 키톤의 리덕션 환원 반응입니다. 이 환원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그죠? 알데하이드와 키톤을 리덕션 환원시키기 위해서 가장 유용한 시약이 있는데요. 환원시켜주기 위해서는 H를 줘야 되겠죠. 그죠? H 주는 H 도너 중에 하나가 H- 도너로 작용하는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입니다. 즉 메탈과 H가 결합하는데 이 메탈은 전기염성도가 낮은 알칼리, 보레인이나 탄소보다는 전기염성도가 낮은 보레인이나 알루미늄과 H가 결합하면은 H쪽이 전기염성도가 커서 H쪽이 델타 마이너스 캐릭터를 떼어서 결국은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보로 하이드라이드는 이퀄 H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소디움 보로 하이드라이드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의 반응성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훨씬 반응성이 좋고요. 아무튼 여기서 소디움 보로 하이드라이드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든 키토닌 알데하이드와 반응을 하면 H- 이쪽에 들어가고 프로톤은 OH가 들어가서 알코올이 생성됩니다. 알코올. 알데하이드와 반응하면은 1차 알코올, 키톤과 반응하면 2차 알코올입니다. 그죠? 아래쪽에서 알데하이드가 리덕션 되면은 1차, 키톤이 리덕션 되면은 2차 알코올입니다. 하이드라이드 리덕션의 반응 경로를 나타내는 메커니즘입니다. 여기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H-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는 겁니다. 뉴클레오파일로 해서 카본 일렉트로필릭한 탄소를 공격해서 CO 파이기랍이 끊어지고 옥시전의 마이너스와 같은 중간체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들어갔던 여기 원래의 알데하이드나 키톤에 있던 이 H나 R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옥시전 마이너스가 프로톤과 반응하여 리덕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H-는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에서 오는 거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 옥시전 마이너스와 결합하는 H 프로톤은 물에서 오는 겁니다. 물이나 알코올, 프로톤 소스라고 합니다. H 플러스를 주는 것은 주로 물을 이용합니다. 여기서 프로톤 소스는 주로 물을 쓰는데 여기에 보시는 에탄올이나 메탄올이나 에탄올과 같은 알코올도 프로톤 주계로 작용합니다. 프로톤을 소스로 프로톤을 주는 화합물로 작용합니다. 자, 알데하이드와 키톤을 촉매 반응에서 하이드로제네이션을 시키는 건데요. 조금 전에 들어갔던 반응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지금 H와 여기 H가 들어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는 이쪽 H는 H-, 이쪽 H는 H 플러스가 들어갔었죠. 그죠? 그런데 H-, H 플러스가 아닌 중성인 수소 기체 H2를 발라듐 차콜과 반응을 하면은 이와 같은 CO 이중결합에 각각 H가 들어가서 그죠? 여기는 H 플러스와 H 마이너스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소 가스가 중성으로 해서 같이 들어가는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수소 가스를 사용해서 팔라듐 착고를 반응을 하면은 탄소 이중결합이 탄소 산소 이중결합보다도 탄소 이중결합이 훨씬 반응이 빠릅니다. 아시겠죠? 탄소 이중결합이 훨씬 반응이 빠르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산소 이중결합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산소 카르보닐은 그래서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쓰면은 반응이 잘 일어나고요. 그런데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CC 이중결합은 리덕션 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건데요. CO와 CC를 넣으면은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들 CO는 부분적으로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건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H 마이너스 소스가 있는 것은 반응이 잘 합니다. H 마이너스 소스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근데 CC 이중결합은 델타 플러스와 델타 마이너스와 같이 다이폴로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H 마이너스가 여기가 델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H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것은 이너트해지는 거고요. 다만 수소와 같이 중성인 것이 여기에 촉매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가는 반응은 아주 빠르게 잘 일어납니다. 무엇이? 탄소 이중결합이 수소 가스를 이용하여 팔라듐 착고 촉매하에서는 탄소 이중결합이 산소 이중결합보다도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다. 즉 반응이 더 잘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이클로헥신온 이중결합과 탄소 이중결합과 산소 이중결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화합물에서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H-를 이용하면은 여기서 아무리 많이 넣더라도 탄소 이중결합은 그대로 보존되고요. 산소 이중결합이 리덕션 되어서 알코올이 되는 거. 그리고 수소 가스를 넣고 1당량의 수소를 반응하면은 무엇이 산소 이중결합보다도 탄소 이중결합이 훨씬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 탄소 이중결합이 리덕션이 되었죠. 그런데 얘를 수소를 과량을 넣고 반응을 다 하면은 탄소 이중결합이 먼저 리덕션이 되고 반응이 되고 다음에 CO 이중결합도 나머지 남아있는 수소가 참여하여 CO 이중결합을 알코올로 리덕션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로마틱 화합물의 키톤의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를 이용하면 CO 이중결합을 리덕션 시켜서 알코올로 만들어졌죠. H 들어가 하이드라이드 들어가고 알코올로 됐고요. 그죠? 이렇게 나타냈고 여기서 탄소 이중결합과 산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소듐 보로하이드라이드 하면 이 이중결합은 그대로 유지되고 여기서만 카르보닐만 알코올로 무엇이 리덕션 됩니다. 요거를 다루고 있고요. 자, 그런데 카르보닐 화합물에 리덕션을 하는데 스테레오케미스트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키톤은 탄소가 sp2 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각이 120도의 평면입니다. 그죠? 평면에 있는 상태에서 하이드라이드가 들어갈 때에 여기서 보시면은 위쪽으로 들어가는 하이드라이드와 뒤쪽에서 들어가는 하이드라이드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둘 다 가능하여 생성되어 있던 프론트로 들어가 있는 형태와 다음에 뒤에서 평면의 뒤에서 하이드라이드 들어가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생성되면은 이 두 개는 에난티오마 관계입니다. 거울성 이성질체 관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거울성 이성질체 O-에서 프로톤이 된 알코올이 되면은 프론트에서 들어가 있는 알코올은 S2부타놀이 되고 뒤쪽에서 들어가 있는 하이드라이드가 들어가서 알코올이 생성된 것은 R2부타놀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생성물은 에난티오마인데요. 여기서 이 에난티오마는 이 환경이 카이랄한 환경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이 상태가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에난티오머릭 관계이기 때문에
S와 R은 50대 50으로 라세믹 믹스처로 생성됩니다. 그죠? 두 알코올은 라세믹 믹스처로 생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전에 에난티오머 두 개의 에난티오머가 생성되는데 주위의 환경이 카이랄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50대 50으로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를 CBAS라는 리에이전트를 이용하면 두 개의 에난티오머 중에 오로지 하나만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난티오머만 다른 에난티오머에 비해서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합성 방법이 에이시메트릭 합성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이시메트릭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의 리덕션 되어 있는 알코올을 50대 50의 라세믹 믹스처가 아닌 한쪽 에난티오머를 보다 더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대칭 반응 에이시메트릭 리덕션 반응에 사용되는 리에이전트로 CBS 리에이전트입니다. 이거는 코리, 박시, 시바타라는 세 사람에 의해서 개발되어 있는 리에이전트인데요. 여기에 뭐 다르게 이제 메커니즘을 좀 더 짧게 한번 살펴보겠으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완전히 순수한 S 카이랄리티를 가지고 있는 리에이전트도 있고 이것의 에난티오머 관계인 RCBS 리에이전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SCBS 리에이전트를 반응을 하면은 두 개의 알코올 중에 하나의 알코올이 선택적으로 만약에 RCBS 리에이전트를 하면은 여기서 SCBS로 얻었던 에난티오머의 반대의 에난티오머를 가진 알코올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 아세토페논이 있습니다. 이 아세토페논을 보로 하이드라이드 리듀싱 에이전트로 리덕션을 하면은 알코올이 생성되는데 여기에 카이랄한 CBS가 없는 조건에서 반응을 하면은 위쪽에 있는 R 아이소모와 아래쪽에 있는 S 아이소모가 50대 50의 라세믹 믹스처로 얻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50대 50의 균형을 깨기 위해서 순수한 카이랄 CBS 리에이전트 S를 넣으면 이것을 이용하면은 R 아이소모가 거의 선택적으로 얻어지고요. SCBS의 거울상 이성질체에 관계에 있는 RCBS 리에이전트를 사용하면은 좀 전에 얻어졌던 R 아이소모의 거울상 이성질체에 관계에 있는 S 아이소모가 선택적으로 얻어지는 겁니다. 즉 아세토페논에서 RCBS를 넣고 반응을 하면은 S 아이소모가 선택적으로 얻어지는 이와 같은 반응을 에난티오 셀렉티브 카보닐 리덕션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CBS는 사람 이름 코리, 박시, 시바타라는 사람이 개발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줄여서 CBS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보시면 예를 들면은 SCBS 리에이전트를 쓰면은 원래 50대 50의 균형 평경 시메트릭하게 얻어져야 되는데 R만 98.5% 얻어지고 S는 1.5% 얻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에난티오머릭 액세스는 97% 이죠. 왜냐하면 에난티오머릭 액세스는 R과 S의 전체 합분의 R과 S의 차이, 그죠? 곱하기 100% 이게 에난티오머릭 액세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50대 50의 시메트릭한 균형을 대칭적인 균형을 깨었다 에이시메트릭하게 두 R 아이소모나 S 아이소모 중에 하나를 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합성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키톤을 RCBS 리에이전트로 사용하면은 이와 같은 순수한 카이랄 알코올을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고요. 이 알코올에서부터 단계적 반응을 통해서 원하는 생리 활성 물질을 아주 높은 수율과 높은 광학 활성으로 합성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콜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메커니즘인데요. 여러분들 이게 다음에 제가 별도의 자료를 이용해서 아마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것이 카이랄합니다. 그죠? 카이랄한 리간드 착물이 여기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H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과 반대쪽으로 들어가 있는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이 카이랄 화합물 때문에 이 A로 들어가는 과 B로 들어가는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관계를 무엇으로 만들어 주느냐 하면은 에난티오멀 관계가 아닌 다이스테로멀 관계로 만들어 주어서 둘 중에 하나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가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이 상태를 에난티오멀 관계가 아닌 다이스테로멀 관계로 만들어준다. 무엇을 이용하여? 카이랄한 리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된다면 에이시메트릭 반응을 명확하게 이해한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여기서는 바이올로지컬 리덕션인데요. 여기서 생체 내에서 엔자임, 효소에 의해서 좀 전에 CBS와 같은 역할을 하는 카이랄한 리듀싱 에이전트가 NADH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생체 내에서 키톤이 알코올로 리덕션 되는데 라세믹 믹스처가 아닌 순수한 카이랄한 에난티오마릭 하나만 선택적으로 리덕션을 한다. 그 이유는 엔자임이 카이랄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기서 요 카르복실 애시드, 키톤이죠. 여기서 예를 들면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카르보닐에서 리듀싱 에이전트가 H-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S 카이랄과 R 카이랄이 생기는데 이것이 50대 50의 라센 믹스로서 절대 생기지 않고요. 이게 효소가 이 NADH가 카이랄한 환경을 매우 잘 제공해 줘서 완벽한 에난티오 셀렉티브한 오로지 S 카이랄 절대배를 가지고 있는 화물만 얻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생체 내에서 효소의 아주 독특한 반응성이죠. 그죠? 50대 50이 아닌 하나의 에난티오마만 얻어진다. 왜? NADH가 완벽한 카이랄 환경을 제공하여 S와 R이 생겨되는 트랜지션 스테이트 관계를 완벽한 다이스테로머 관계로 만들어서 한쪽이 아주 안정한 상태로 만들어서 S가 얻어지는 반응 경로가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게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S 아이소마만 얻어지지 반대는 절대 얻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체 반응의 특징입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르복실산과 이 카르복실산의 유도체에 대한 리덕션인데요. 자, 이 지금 여기서 리덕션을 다루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키톤과 알데하이드와 다른 카르복실릭 애시드의 유도체입니다. 자, 여기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아주 강력한 리듀싱 리에이전트고요. 이것을 조금 반응성을 낮춘 것이 여러분 아래쪽에서 보시면 원래 알루미늄에 하이드라이드가 4개가 붙어 있는 거죠.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였죠. 그죠?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H와 여기 리튬을 붙였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기에 스테릭 벌키한 알킬 2개를 여기는 다이아이소부틸 아이소부틸이죠. 아이소부틸이 2개 있는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다이발 H라고 합니다. 또는 여기에 있는 터셔리 부톡시 그룹을 하나, 둘, 셋 붙여서 여기에 있는 H-의 뉴클레오필리시티 H-의 반응성을 어느 정도 약하게 만든 겁니다. 사이즈를 하든 전기적인 특징을 이용하든
H-의 반응성을 약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다? 다이발 또는 리튬 알루미늄 터시리 부톡사이드입니다.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이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보다도 반응성을 약하게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애시드 클로라이드와 에스터를 리덕션을 시키면은 H-가 들어가서 이것을 치환을 시키면 알데하이드가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반응이 일어나면 알코올이 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하는데요.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이거 보면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반응성이 워낙 좋아서 애시드 클로라이드 H-를 넣어서 알데하이드에서 스톱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산화를 시켜서 1차 알코올로 만들어주고요. 1차 알코올로 리덕션 시켜서, 죄송합니다. 환원시켜서 애시드 클로라이드를 알데하이드에서 스톱을 하지 않고 한 번 더 리덕션 시켜 1차 알코올로 리덕션을 하는 반면에 좀 전에 살펴봤던 리튬, 터시리, 부틸,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큰 걸로 해가지고 H- 반응성을 죽였다고 했죠. 어느 정도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치환 반응까지만 가게끔 합니다. 여기서 반응이 스톱 하게끔 하는 것이 요 리듀싱 에이전트를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알코올까지 환원을 시키고 다른 하나는 알데하이드에서 정지시키는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스터인데요. 아실 클로라이드에서는 리빙 그룹이 Cl-가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 에스터 그룹인 경우에는 H에서 리빙 그룹으로 메톡시가 떨어져 나가는데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리빙 그룹이 떨어져서 알데하이드에서 스톱할 수 있는 것은 다이발 H를 쓰면은 얘네들이 온화한 리듀싱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알데하이드가 있는 데서 여기를 반응할 만큼 반응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쓰면은 알데하이드가 생긴 데서 다시 한 번 더 반응하여 무엇으로? 알코올까지 리듀싱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반응을 가만히 보시면 원래 G로 했던 클로라이드나 에스터, 아실 클로라이드 에스터에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H-가 어디션 뉴클리오폴릭 어택을 하고요. 다음과 같은 CO-인 상태에서 G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서 알데하이드가 생깁니다. 그죠? 알데하이드가 생기는데 여기에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반응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알데하이드와 한 번 더 반응을 하여 이것이 CO-의 중간체가 생기고 프로톤과 반응하여 알코올이 되는데요. 이 반응은 보시는 것처럼 이 알데하이드에서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가 한 번 더 반응하여 알코올까지 가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에스터를 다이발로 사용하면은 여기서 리듀싱 에이전트가 약하기 때문에 알데하이드에서 정지를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까지 썼다면 이것이 그냥 알코올까지 리덕션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카르복실 애시드와 아마이드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리듀싱 에이전트를 사용해가지고 애시드 클로라이드와 그죠? 에스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보다는 반응성이 약합니다. 이거 애시드 클로라이드와 에스터보다는 반응성이 낮은 카르복실 애시드와 아마이드입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와 반응하면은 알데하이드에서 스톱을 할 수가 없고요. 모두 다 그냥 알코올까지 가는 겁니다.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를 쓰면은 알데하이드에 스톱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완전히 1차 알코올까지 반응이 진행됩니다.
카르복실 애시드에서 리덕션을 시켰을 때에 전부 다 알코올이 됐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아마이드를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로 리덕션을 시키면은 이 옥시전이 제거되면서 이것이 아민으로 생성됩니다. 아마이드를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로 리덕션을 하면은 아민이 생깁니다. 알코올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마이드는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여기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NH2는 아주 좋지 않은 리빙 그룹이다. 거의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 생각하시고요. 치환 반응에서 리튬 알루미나이드를 쓰면은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보면 떨어져 나가는 것은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남아있는 것이 질소이기 때문에 리덕션을 시키면 알코올이 아닌 아민이 생깁니다. 아민. 이게 산소가 떨어져 나가고 아민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H-가 아마이드에 있는 NH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죠? 여기 떨어진 프로톤과 반응하고요. 이렇게 생성되어 있는 마이너스가 CN 이중결합 O-로 되고 O-가 알루미늄과의 착체를 이루고 있다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H-가 카르보닐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생성되어 있는 이 중간체에서 결국은 뭐냐면은 질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산소가 알루미늄과 같이 떨어져 나가서 탄소, 질소,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민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이민이 생기고 난 다음에 여기도 탄소와 질소에서 탄소가 델타 플러스 질소가 델타 마이너스겠죠. 그죠? 그래서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에 있는 H-가 탄소 쪽으로 다시 한번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탄소, 수소, 하이드라이드 결합이 생성되고요. 여기에는 N-가 프로톤과 반응하여 NH죠. 꼭 이 반응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이 이 상태가 무엇이다? 알데하이드 상태가 비슷하죠. 그죠?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 여기서 OH가 됐는데 이민은 NH가 되어서 아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이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옥시전이 제거된 이민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하이드라이드가 한 번 더 들어가서 아민이 생깁니다. 아마이드의 리덕션은 아민입니다. 알코올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리에이전트에 따라서 리덕션의 경량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데요. 강한 스트롱 리에이전트,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는 이를 보시면 자, 여기 아마이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알코올입니다. 그죠? 아마이드는 아민이고요. 그 다음에 마일드한 리에이전트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 소디움 보로하이드라이드는 뭐만? 알데하이드와 키톤만 무엇으로? 알코올로 보냅니다. 알코올로. 그 다음에 마일드한 것은 애시드 클로라이드와 에스터를 이 다이발이나 리튬 알루미늄 터실 부톡사이드와 반응을 하면은 알데하이드에서 스톱입니다. 알데하이드에서. 여기 보면은 이 에스터와 아실클로라이드, 그죠? 에스터 아실클로라이드인데 리튬 알루미늄 하이드라이드 반응하면 알코올까지 가고 이와 같은 리듀싱 에이전트, 마일드한 리듀싱 에이전트, 즉 반응성이 약한 리듀싱 에이전트와 반응하면은 알코올이 아닌 알데하이드에서 스톱을 하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덕션을 배웠으니까 이제 산화 반응을 배우는데요. 알데하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산화를 시키는데 여기서 강한 산화제로 하는 것이 크로미움이 들어가 있는 CrO3나 포타시움, 소듐이나 포타시움과 케메로포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옥시던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는 선택적으로, 알데하이드가 선택적으로 무엇으로? 실버 옥사이드 존재하에서 알데하이드가 선택적으로 카르복실릭 산으로 산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복사이드에 에큐어스 아모늄 하이드록사이드 이것을 톨렌스 리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알데하이드를 산화시켜서 카르복시에이시드로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여기 H가 없는 키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키톤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가노메탈릭 리에이전트. 여기서 보시면 오가노메탈릭 리에이전트는 탄소 원소와 메탈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기금속 시약이라고 합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만나는 유기금속 시약 중에서는 탄소와 메탈인데, 메탈이 일반적으로 리튬, 마그네슘, 구리와 같은 것이 결합되어 있는 알카리 금속인 알카리 토금속 또는 전이금속과 결합되어 있을 때는 탄소가 델타 마이너스의 역할을 잘 합니다. 즉 탄소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킬 리튬, 알킬 마그네슘 할라이드, 오가노 카파 리에이전트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폴라, 탄소, 메탈이 모두 보다 폴라면 여기가 리튬은 전기음성도가 차이가 엄청 크겠죠. 그래서 이 반응성이 아주 좋고요. 탄소와 구리의 전기음성도는 차이는 폴라리티 차이는 탄소와 리튬에 비하거나 탄소의 마그네슘에 비해서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응성이 약하다, 즉 마일드하다. 마일드하다는 것은 반응 선택성이 좋다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자, 리튬과 마그네슘이 일렉트로 포지티브한 메탈이므로 탄소 메탈에서 아주 이게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므로 매우 리액티브한 리에이전트인데 반해서 이것이 그리나드 리에이전트죠. 그죠? 특히 오가노 마그네슘 리에이전트. 그런데 오가노 카파 리에이전트는 덜 폴라합니다. 카본 메탈 결합이. 그래서 레스 리액티브하다, 반응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탄소가 마이너스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합니다. 자, 유기금속을 리에이전트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킬 할라이드에서 리튬을 넣어주면은 여기 알킬 리튬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전자가 하나가 부족하니까 탄소이 되는 거죠. 그죠? 알킬 리튬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리나드 리에이전트 같은 마그네슘은 전자를 두 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한쪽에는 알킬, 한쪽에는 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랑 좀 다르죠. 그래서 알킬 마그네슘 X와 알킬 리튬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점. 근데 그리나드 리에이전트는 이와 같은 경우는 보통 공기 중에서 수분에 민감해 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나 용액에서도 물과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안정하게 보관하려면 솔루션 유기용매에 녹여서 보관을 하고요, 사용하는데 이때에 이것을 안정화시켜주는 용매로서는 다이에틸 이서와 같이 산소가 있는 솔벤트 중에 비공유전자상을 가지고 있겠죠. 이와 같은 이서 솔벤트를 많이 씁니다. 오가노큐프레이트는 알킬 리튬에서 카파 할라이드와 반응하여 카파의 알킬 그룹이 두 개 결합되어 있는 리튬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구리에 알킬 그룹이 두 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킬 그룹은 R로 표시하면 R 마이너스로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탄소 중에 우리가 뉴클레오파일로 다룬 것 중에 이게 아세틸렌, 그죠? 탄소 3중계 결합의 말단에는 CH는 pK 값이 한 25 정도 돼서 소디움 아마이드와 반응하면은 쉽게 디프로토네이션 되어서 탄소 마이너스로 존재할 수가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3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가 아세틸렌 또는 알카인에 다룰 때에 알카인이 뉴클레오파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말단 알카인, 특히 스트롱 베이스와 반응을 시키면은
쉽게 H가 떨어져 나가고 탄소가 마이너스 캐릭터를 띠는 베이스 또는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는 화합물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탄소 뉴클레오파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애시드 베이스 반응에서 터미널 알카인의 pK 값이 25다. 그래서 스트롱 베이스를 처리하면은 탄소 리튬, 탄소 마이너스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경우는 메틸 리튬의 짝사는 pK 값이 50이므로 그죠? 여기를 프로톤을 제거하고자 하는 터미널 아세틸렌의 pK 값이 25이므로 25보다 큰 pK 값을 가지는 화합물의 짝 염기를 사용하면은 쉽게 H를 떼어낼 수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근데 오가노메탈릭 리에이전트는 강한 베이스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프로톤과 굉장히 빨리 반응합니다. 뉴클레오파일로도 하지만 물과 같은 프로톤을 가지고 있는 애시딕한 리에이전트와 반응하여 쉽게 하이드로카본으로 반응이 진행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린나더 리에이전트나 알킬 리튬, 오가노메탈릭 리에이전트는 프로톤 소스를 가지고 있는 H+를 잘 내어주고 있는 폴라프로틱 솔벤트 같은 메탄올이나 아세틱 산과는 애시드 베이스 반응을 해서 탄소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하기 전에 애시드 베이스 반응해서 탄소가 H 프로톤과 반응하여 하이드로카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린나더 리에이전트를 반응할 때는 이 반응이 만일에 지금 그린나더 리에이전트를 만들 때는 알킬 메탈을 넣고 그죠? 이 화합물을 만들면은 탄소 메탈, 오가노 메탈 리에이전트를 만들면 여기에 물을 넣어주면 그냥 하이드로카본으로 바뀝니다. 즉 이와 같은 반응을 이용하면은 X를 프로톤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반응을 통해서 하이드로카본을 만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가노메탈 리에이전트는 강한 뉴클레오파일이고 그래서 일렉트로필릭한 카본과 반응하여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탄소가 강한 뉴클레오파일이니까 또 다른 일렉트로파일과 반응하면은 반응이 결합을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을 만드는데 아주 잘 사용하는 것이 오가노메탈릭 리에이전트입니다. 자, 그래서 탄소 메탈로 되어 있는데 이 탄소 메탈에 오가노메탈릭 리에이전트니까 R이 뉴클레오파일에서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죠? 뉴클레오파일 어택을 하면은 여기에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이 생성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G, 그죠? 알킬 마그네슘을 치면은 이 알킬 마그네슘의 탄소가 여기에 들어가서 G와 치환 반응이 일어날 수도 하고요. 이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데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두 개의 그린나더 리에이전트가 어디션 되어 있는 알코올까지 반응물이 생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폭사이드나 CO2 같은 경우에는 반응하면 카르복실산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CO 이중결합이죠. 그죠? 여기에 R-가 공격을 하면은 여기를 공격하고 여기가 되면은 여기가 CO 이중결합에 R이 있고 O-가 생성되겠죠. 그죠? O-가 프로톤과 반응하면은 카르복실산이 되고요. 탄소 뉴클레오파일의 에폭사이드를 한쪽을 공격하면은 이쪽을 공격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열리면서 이쪽에는 CO 알코올이 생성되고 반대쪽에는 탄소-탄소 결합이 생성됩니다. 오가노메탈릭 리에이전트를 이용하여 알데하이드와 케톤과의 반응을 하는데 자, 오가노 리튬이나 그린나더 리에이전트와 반응하면 처음에 먼저
일단은 뉴클레오파일로 알데하이드를 칩니다. 그죠? 카본을. 그래서 새로운 탄소 결합을 생성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물과 반응하면 프로토네이션을 시키면은 알코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그린나드 리에전트에는 탄소 R 결합과 OH 결합이 생성됩니다. 그죠? 어디션 반응입니다. 그린나드 리에전트, 여기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알데하이드에서 하이드라이드가 들어가던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서 중간자가 생성되고 프로톤과 반응하는 단계는 동일합니다. 여기서 R 마그네슘이 R 리튬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배웠던 탄소 3중결합의 아세틸라이드 어미온일 수도 있습니다. 탄소 뉴클레오파일일 수도, 모든 탄소 뉴클레오파일이 알데하이드 카르보닐 카본과 반응하면은 어디션 반응을 통해서 알코올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즉 탄소 마이너스 이온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네이션 되는 투스텝 반응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데하이드와 폼알데하이드라는 것은 여러분 탄소 카르보닐의 수소가 두 개 있는 것이 폼알데하이드, 알킬 그룹과 수소가 있는 것은 알데하이드, 알킬 그룹이 각각 있는 것은 키톤입니다. 그죠? 자, 모두 다 이거는 탄소나 H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 리빙 그룹이 없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탄소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면은 전부 다 탄소 뉴클레오파일 결합이 생성되고, 다음에 옥시전이 프로토네이션 되면 폼알데하이드는 H를 두 개를 원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코올이 되면은 1차 알코올이고요. 알데하이드는 H를 하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코올이 되면 2차 알코올. 키톤은 H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션이 되면은 3차 알코올이 얻어지는 겁니다. 이 반응은 주로 이야기할 때 unhydrous 컨디션, 즉 여기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기가 물이 있으면 물이 있는 조건에서 반응하면 이 탄소가 프로톤과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무수 조건, 물이 없는 조건에서 반응을 한 다음에 두 번째에 물을 처리해서 물을 주입하여 O-를 OH로 변환시켜 줍니다. 자, 여기 실제 폼알데하이드가 메틸 마그네슘을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고요. 첫 번째 단계 여기서 물이 없습니다. 그죠? 이 중간자가 생기고 난 다음에 물을 넣어주면 1차 알코올. 에틸 리튬으로 하면은 탄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아세틸라이드, 리튬 아세틸라이드 카본 뉴클레오파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어디션에서 C 결합이 다 생성되고요. 여기서 카르보닐의 파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옥시전 마이너스가 생성된 상태에 프로톤이 들어가서 내려가는 것이 알코올이 생성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키톤이나 알데하이드의 카본 뉴클레오파일 오가노메탈 리에전트가 어디션 되는 반응은 아세틸라이드 어미온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물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뉴클레오파일 어택하고 두 번째에 프로토네이션 시키면 알코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차 다음 단계를 들어가서 이와 같은 화합물을 합성하였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오가노메탈 리에전트가 키톤에 어디션 되는 반응. 마찬가지로 그린나드 리에전트가 카르보닐 탄소를 공격하여 알코올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CO 프로토네이션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해서 여기가 에폭사이드를 시키는 건데요. 이 공격에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인트라몰레큘라 분자 내 윌리엄슨 이스 합성법과 같은 거죠. 그죠? 에폭사이드가 만드는 방법이고요. 자, 그린나드 리에전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역합성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예를 들면은 주어진 알코올을 합성하시오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 알코올과 결합되어 있는 탄소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단일 결합을 찾아주는 겁니다. 이를 묶어서 카르보닐, 키톤으로 만들어주고, 어떤 것인지 새로운 한쪽 나머지 조각을 알킬 마그네슘이나 알킬 리튬 또는 아세틸라이드 어미온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펜타놀을 합성하시오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여기 알코올이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 이렇게 해서 알데하이드를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잡아주고, 이거를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로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틸 마그네슘 브로마이드와 알데하이드와 반응하여 뉴클레오파일 어택 CO- 프로토네이션 하면 다음과 같은 화합물이 생성된다라고 우리가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리나들 리에이전트를 반응할 때에 이것도 자주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가 키톤에 우리가 메틸 마그네슘 클로라이드를 반응하여 CO 결합을 시켜서 무언가를 여기 반응하려고 했는데 이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르보닐 키톤 작용기 외에 여기에서는 알코올기가 있습니다. 알코올기는 H 플러스 소스를 주는 거고, 프로톤. 이거 그리나들 리에이전트는 강한 베이스, 이건 애시드입니다. 그래서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 먼저 일어나서 이게 그리나들 리에이전트가 하이드로카본으로 변해버려서 더 이상의 뉴클레오파일로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화합물에 반응하고자 하는 그리나들 리에이전트와 반응하고자 하는 화합물에 NH나 OH 결합이 있으면 원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NH와 OH와 애시드 베이스 반응이 먼저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하는 친액성 첨가 반응, 뉴클레오필릭 어디션 반응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반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OH나 NH 그룹을 감싸줘야 됩니다. 보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반응을 진행시킨 다음에 OH에 프로텍션 했던 것을 다시 디프로텍션 시켜줘야 됩니다. 감쌌던 것을 다시 해제해야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알코올의 OH기를 프로텍션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중 하나가 실렌입니다. 실리그룹. 그래서 터셔리 부틸이 메틸이 두 개 있는 실렌이라 해서 터셔리 부틸 다이메틸 실렌에서 우리가 유기화학에서 TBDMS는 실렌으로 이루어지는 알코올의 프로텍션 그룹입니다. 자, 그래서 알코올을 실릴 클로라이드와 반응하면은 이 HCl이 여러분들 떨어져 나간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산소 실렌 결합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산소 실렌 결합은 플로라이드 소스 F-가 있는 화합물과 잘 반응하면 쉽게 다시 끊어져서 알코올로 복귀가 됩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프로텍션, 이거는 디프로텍션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키톤인데,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키톤은 바로 그리나들 리에이전트와 반응하지 않고 여기에 실렌으로 프로텍션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쪽에 그리나들 리에이전트를 반응을 시키고요. 두 번째가 그리나들 리에이전트 반응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있던 실렌을 디프로텍션 시키면 원하는 화합물이 얻어집니다. 즉 프로텍션, 원하는 반응, 디프로텍션입니다. 그래서 세 스텝으로 반응을 진행하여야만이 원하는 반응을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예를 여기서 다시 다루고 있는데요. 다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죠? 프로텍션 반응, 그 다음에 디프로텍션.
자, 그 다음에는 오가노메탈 리에이전트와 카르복시 애시드 유도체와의 반응인데요. 알데하이드와 키톤과는 좀 다르겠죠. 자, 탄소 뉴클레오파일이 어디션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첨가되고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아시겠죠? 알데하이드와 키톤은 이게 알킬 그룹이 한 개만 들어갔는데 지금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아실클로라이드와 그리나드 리에이전트를 반응하면은 지금 들어갔던 이 알킬 그룹이 두 개가, 동일한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처음에 탄소 뉴클레오파일이 카르보닐을 공격했어요. 다음과 같은 Z 대신에 알킬 그룹이 치환이 일어났습니다. 치환 반응이 일어나고요. 이 치환 반응이 이 생성되어 있는 것은 또 반응성이 워낙 좋아서 그리나드 리에이전트가 한 번 더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리나드 리에이전트가 들어가서 프로토네이션 되어서 첫 번째는 Z 대신에 알킬 그룹이 치환됐고요. 두 번째는 이 그리나드 리에이전트 R이 카르보닐에 어디션 되어서 동일한 알킬 두 개가 첨가된 알코올이 생성되는 것이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와의 오가노메탈 리에이전트와의 반응입니다. 알데하이드와 키톤하고는 차이가 있죠. 알데하이드와 키톤은 그냥 어디션, 그 다음에 카르복실 애시드 유도체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알킬 부위가 두 번 들어가는 어디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조금 전에 알킬 그룹에서 한번 치환되는 요 키톤에서 수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리나드 리에이전트나 알킬 리튬을 사용하지도 않고요. 오가노카파 리에이전트를 사용합니다. 이게 반응성이 그리나드 리에이전트나 알킬 리튬보다는 반응성을 어느 정도 죽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오가노카파 리에이전트를 사용하면은 치환 반응에서 스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얘가 이제 다른 그리나드 리에이전트와 카본 다이옥사이드와 하면은 조금 전에 한번 살펴봤죠. 그죠? 이게 카르보닉 애시드로 된다는 거. 그래서, 클로로벤젠과 마그네슘을 반응하면은 탄소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탄소가 C-로 되고요. 카본 다이옥사이드와 반응하면은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CO2-로 되고 프로토네이션 되어서 카르복실 산으로 변합니다. 이와 같은 반응을 카복실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좀 전에 앞서도 살펴봤던 반응이죠. 그죠? 탄소 뉴클레오파일이 카본 다이옥사이드의 탄소 쪽으로 들어가서 카르복실레이트 어미온이 되고 물과 반응하 프로토네이션 되어서 카르복실산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오가노메탈 리에이전트가 에폭사이드와 반응을 하면은 카본 뉴클레오파일이 스트롱한 베이스 뉴클레오파일로 해서 한쪽의 카본을 공격하면은 CO 결합이 끊어지면서 링이 오프닝 되고 알코올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뉴클레오파일이 어택하는 SN2 타입 반응이므로 덜 치환되어 있는 탄소 쪽으로 보다 더 반응이 잘 일어납니다. 그죠? CO 결합에 있는 백사이드 어택, 그죠? 이쪽에 있는 쪽에 180도의 반대쪽에서 공격을 하므로 이 주위의 치환기가 적게 치환되어 있는 탄소 쪽을 선호하여 이와 같은 공격을 하여 다음과 같은 알코올이 생성되는 겁니다. 덜 치환된 탄소 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것이 카르보닐 화합물인데 조금 전에 카르보닐 화합물이 뉴클레오파일 여기를 공격했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고 만약에 카르보닐 화합물 옆에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것이 알파와 베타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다. 이거는 이중파이결합, 파이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죠. 그죠? 알파, 베타, 언세츄레이팅 카르보닐 화합물을 쓰면은 다음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뉴클레오파일이 보시면
이쪽 탄소를 공격하는 카르보닐 탄소를 공격하면 1, 2 어디션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있는 베타 탄소를 공격하면은 여기가 1, 4 어디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카르보닐 탄소를 공격하면은 1, 2 어디션, 베타 탄소를 공격하면은 1, 4 어디션. 예,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반응의 메커니즘을 보면은 1, 2 어디션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알데하이드와 키톤의 뉴클레오파일 첨가 반응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냥 옆에 이중결합만 있었다는 것 뿐이지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그런데 1, 4 어디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베타 탄소 쪽으로 뉴클레오파일을 공격하면은 여기서 이중결합, 단일결합 이와 같은 중간체가 생성되고요. 여기에서 CO가 이놀이 아니라 다시 키토폼으로 들어와서 C-이온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 그죠? 이와 같이 여기서 프로토네이션이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프로토네이션 되면은 여기가 이놀입니다. 이놀은 키토폼으로 토토머리제이션 되어서 보다 더 안정한 형태가 된다고 했죠. 그죠? 이와 같이 4번 탄소에 베타 탄소의 뉴클레오파일이 들어가서 이놀이 생겼다가 키톤으로 변하는 1, 4 어디션도 가능합니다. 자, 1, 2 어디션은 자, 아셔야 됩니다. 1, 2 어디션은 탄소가 마이너스가 리튬이나 마그네슘으로 있는 알킬 리튬이나 알킬 마그네슘을 사용하면은 이 뉴클레오파일은 1, 2 어디션이 일어납니다. 1, 2 어디션. 그런데 무엇을 사용하면은 오가노카파 리튬을 씁니다. 구리 화합물을 있는 것을 사용하면은 오가노 큐프레이트 리에이전트를 사용하면은 베타 탄소를 공격하여 1, 4 어디션 생성물이 얻어집니다. 그리나드 리에이전트와 또는 알킬 리튬을 사용하면은 1, 2 어디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가노 큐프레이트 리에이전트를 사용하면은 1, 4 어디션입니다. 이거 많이 문제에도 나오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나오는 것이 1, 4 어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4번에 들어갔다가 그죠? 여기서 옥시전 H와 뉴클레오파일이 1번과 4번에 들어갔다 해서 1, 4입니다. 결국은 여기가 이놀에서 키토로 토토머리제이션이 되겠지만 들어가는 처음에 형태가 1번과 4번이라고 해서 1, 4 어디션입니다. 자, 그래서 오가노메탈릭 리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반응을 살펴본 것을 정리를 해보면요. 탄소 메탈로 결합되어 있는 오가노메탈 리에이전트는 탄소가 델타 마이너스로 뉴클레오파일로 작용한다 했죠. 그죠? 그래서 카본의 탄소 쪽으로 공격합니다. 또는 CO2 또는 에폭사이드 쪽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공격하고 생성되어 있는 이 중간체에서 그죠? 바로 OH에서 프로토네이션 되면 이 Z라는 것이 H나 알데하이드나 키톤이면 리빙 그룹이 아니면 어디션 프로덕트가 생기고요. W라고 표현했던 이 원소가 리빙 그룹이면은 치환 반응이 생성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탄소 메탈 결합으로 있는 것 중에 리튬이나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주 반응성이 좋은 리에이전트인 반면에 구리와 결합되어 있는 오가노메탈 리에이전트는 반응성이 어느 정도 약하기 때문에 마일드하고 1, 4 어디션, 그 다음에 치환 반응에서 스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을 한번 이거를 예를 가지고 보면요. 우리가 만약에 알코올을 가지고 산을 전자에서 끓여주면은 여기가 이온 엘리미네이션으로 일어나는 제거 반응이 가능하고요. 알코올을
산화를 시켜주면은 키톤, 그죠? BCC나 크로미움으로 하면은 산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을 치환시켜 줄 수 있죠, 그죠? 할라이드로, 사이오닉 클로라이드나 PBr3 이와 같은 거 하면은 클로라이드나 브로마이드로 치환이 가능하고요. 이 알코올을 그냥 바로 여기서 치환될 수도 있고 OH와 같이 토실크처럼 해서 리빙그룹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빙그룹으로 하면은 뉴클레오파일과 가능하여 탄소알라이드, 탄소토실을 새로운 뉴클레오파일로 치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장까지 한번 20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